지금 뭐 최근에 그 곰팡이 백신 관련해서 좀 국민들이 약간의 분노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아주 약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전화도 많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러한 그 과정, 그 내용하고는 분명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몰랐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나경원하고 뭐 이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 그다음 아까 한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피해자들 불러서 이제 간담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어제 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제 그런 간담회도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가는 길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는 지금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정쟁의 도구로 이 피해자들 그리고 희생자들을 이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피해, 희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이제 펼쳐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뭐 분노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백신을 맞고 사망했던 분들, 그 다음에 현재까지 백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50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 과연 몇 명이 될 것이냐? 적어도 뭐 10배만 하더라도 500만 명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이 미국에도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이 있어요. 미국, 독일, 일본 뭐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신고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99%의 국민들은 백신으로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하고도 모르고 지나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피해 보상이 아니라 왜 이런 백신을 접종을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 입에서 과연 과거를 되돌아보고 재발을 방지하겠다,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은 곰팡이 백신의 곰팡이, 뭐 이산화규소는 이제 유리 조각이에요.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량 회수를 하지 않고 접종을 시켰다. 혹시나 내 몸에 이상이 있을까봐 분노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혹시나 이상이 있을까봐 분노를 하면, 그렇다면 적어도 그 백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 하거든요.
전혀 그러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은 그냥 단순하게 정쟁입니다. 정쟁. 야당은 여당을 공격할 거리로 삼고 있는 거고, 여당은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죠. 그러한 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진상규명 이야기 있습니까? 특검하자 그러는데, 여러분들 특검법 뭐 이렇게 법안이 올라오면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특검 이 곰팡이 백신 관련해서 특검하자고 6개인가 이제 법안이 올라왔어요. 그 건의가 올라왔죠. 건의. 네. 저는 그 다 읽어봤습니다. 단 하나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 특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곰팡이 백신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그러니까 적어도 육하원칙 정도는 들어가야죠. 무엇을 언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접종을 시켰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한마디 정도는 들어가 있을 법한데 단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 그냥 단지 특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지양.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보상을 하라. 보상은 국가가 잘못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죠. 손해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의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상.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이라는 거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보상이라는 거는 국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국가는 잘못한 게 없고 공무원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이거는 보상을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도 보니까 법적으로 용어가 다릅니다. 피해자와 희생자는 분명히 이게 용어가 이제 딱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희생자는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을 희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희생자를 두고 있는 가족들은 피해를 입었죠. 가족들, 저희들은 피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아프신 분들, 중증이나 경증 환자 그분들을 피해자라고, 이게 용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유가족이잖아요. 네. 저희들은 피해자고 돌아가신 분들은 희생자.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고 계시고, 저는 그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이죠. 제가 그 날짜를 왜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세월호가 이 바다에 수장이 된 날 저도 제주도에서 배 타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한해역 건너면 이제 통신이 다 끊기잖아요. 몰랐어요. 와가지고 알았거든요.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부재중 전화 엄청 와 있고,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배 타고 뭐 사진 찍고 그때 딸내미랑 같이 뭐 찍고 하니까 혹시나 그 배인가 싶어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래서 저는 알았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당한 그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분노를 했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청소년들, 고2잖아요. 수학여행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니다. 고2 청소년들이 배에서 수장당하고 선생님들, 일반인들이 그렇게 큰 희생을 당했습니다. 306명인가 그렇죠.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분노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조의를 표했는지 우리들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태원 마찬가지죠. 이태원도 100주년 만든 날 이태원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를 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가지고 분향을 하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큰 규모, 정부의 강제 학살입니다. 학살. 강제 방역에 희생당한 국민들에게는 사람들은 조금의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다. 저는 국민들에게는 이제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기대도 접었고 정치인들에게는 뭐 당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기대를 접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길,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걸어갈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의 분위기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알려지거나 진정이 되거나 바로잡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제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옵니다. 네. 집회하자, 기자회견 하자, 정은경 고소고발 하자, 연락 많이 오거든요. 네. 아, 하셔라. 네. 그거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굳이 저희들 유가족들이 뒤에서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 유가족들은 뭐 다른 분들 생각은 이거는 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 동의를 하셔도 되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전혀 뭐 상관없어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단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 백신 피해자 단체 중에 그 대표가 유가족인 경우는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이 현실이 참 오히려 저희들을 더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또 이 소송의 변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저희 딸내미하고 뭐 이 유가족들 8명이 지금 행정소송을 합니다. 네, 행정소송의 그 돌아가신 그 원인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뭐 보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AI라는 그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AI 통해서 이렇게 사망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질병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더 다른데 이제 신경 쓸 그게 없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정말 그 8명이 이게 사인이 6가지입니다. 8명인데 사인이 6가지예요. 다 달라요. 그분들이 그 전에 그 뭐 앞에 이제 그 문진을 하잖아요. 이번 이제 처음에 응급실 가면 문진하고 이렇게 보면 그 내용들 읽어보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던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그 앞에 붙는 사인은 상세불명입니다. 상세불명. 원인을 못 찾아요. 근데 의사들은 어쨌든 간에 사망 진단서를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없는 원인을 또 찾아내죠. 있지도 않았던 선천성 뭐 혈관 기형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것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약점으로 작용을 하죠. 질병청하고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의학에 여기 뭐 오늘 또 의사 선생님들 몇 분 오셨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 싸잡아 욕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이 딸내미 보내고 겪어본 의학은 이 학문이 아니다. 의학은 단순하게 경험이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 사람의 이 증상을 보고 종합해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경험적 학문이란 말이에요. 네. 다른 물리학이나 이런 거랑 좀 많이, 저는 이제 뭐 약간 이제 공대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진짜 시쳇말로 뭣도 모르는데 그 차트 이렇게 AI한테 시켜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참 의학이라는 게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정말 신성시할 만한 그런 학문이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의사들의 행태. 14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가. 14만 명 중에 1%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죠. 1% 하면 몇 명입니까? 1,400명, 1000명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 중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의사가 1000명이 될까요? 네. 1%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자. 99% 이상의 의사들은 진실에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집단은 싸잡아서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99%. 그나마 지금 뭐 전생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있는 현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또 우리도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영미 원장님도 오시고 정규 원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윤광희 원장님도 오시고 여기에 그래도 우리 소규모 집회 의사가 3분이나 오셨다. 그래도 우리가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뭐 말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 우리 심리장